나이가 들면 사랑은 끝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라고 여기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그 편견을 완전히 깨드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영희, 올해 73이에요. 겉보기에는 나이가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랍니다. 정말 73이 무슨 사랑을 하고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시 사랑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진실되고 따뜻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7년 전, 저는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만큼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각자 바쁜 생활 속에서 저를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자녀들은 일 때문에 바빠서 집에 오지 못했고 집안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도 드물었고 그마저도 잠깐일 뿐이어서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외로움은 쌓여만 갔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정막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삶에 대한 의욕도 점차 사라져갔죠. 매일같이 반복되는 외로움 속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남은 시간을 그저 적막하게 보내기에는 제 삶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무언가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것이 제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작은 용기라도 내서 제 삶을 바꿔보자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가, 댄스, 글쓰기, 미술, 노래, 그리고 컴퓨터 교실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미술 교실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소질이 있었고 그림을 통해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재능을 묻어두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까 하는 설렘과 동시에 나이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느껴졌지만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복지관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미술 수업에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자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그 발걸음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붓을 다시 잡았고 색을 통해 제 마음을 표현하며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복지관에서는 미술교실 외에도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가 수업에서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었고 댄스 교실에서는 활기차게 몸을 움직이며 오래간만에 잊고 지냈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글쓰기 교실에서는 글쓰기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글을 써가며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었어요. 노래 교실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를 풀 수 있었고 컴퓨터 교실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세상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저에게는 그저 활동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저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던 제게 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은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답니다. 첫 수업 날이 다가왔을 때 정말 많이 긴장됐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죠.
교실 안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 모였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자리를 잡고 앉으려는데, 그 중에서도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던 남자분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그는 무뚝뚝해 보였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분 표정은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보였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소개도 아주 짧게 끝내더군요. 아무래도 저 사람은 말수가 적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의 차가운 첫인상에 조금은 겁이 나기도 했어요. 왠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저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걸까? 혹시 나처럼 외로운 시간을 보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군요. 수업이 시작되었고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나눠주면서 각자 소개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다른 분들은 다들 자기 이야기를 길게 나누며 웃음을 주고받았지만 김준석 씨는 단 몇 마디만 하고 곧바로 자리에 앉았어요. 그 모습에 저는 더욱 그의 속마음이 궁금해졌어요. 겉으로는 저렇게 무뚝뚝해 보여도 속에는 분명 무언가 깊은 이야기가 있을 거야. 하고 말이죠.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 끝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원래 혼자 저렇게 계세요? 김준석 씨요? 참 무뚝뚝해 보이죠? 하지만 저 사람도 여기에 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처럼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싶었겠죠. 아, 예전에도 저런 분 한 분 계셨는데 알고 보니 참 따뜻한 분이었어요. 저 사람도 분명 비슷한 이유로 여기 온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무척 망설였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김준석 씨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우리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김준석 씨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깊어졌어요. 저 역시 이곳에 온 이유는 외로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였거든요. 어쩌면 김준석 씨도 같은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분도 저처럼 오랜 시간 혼자였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저는 그분이 왜 그토록 무뚝뚝해 보이는지,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저 사람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나처럼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수업이 끝나고 우연히 주차장에서 그분이 작은 강아지에게 밥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는 장면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분이 강아지에게 밥을 주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 이거 먹어. 배고팠지? 말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되자 제 마음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였던 그분이 강아지에게 다정한 눈빛과 말투로 대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며 말을 걸었어요. 강아지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정성껏 챙겨주시는 걸 보니 평소에도 동물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살짝 미소 지으며 답하셨어요. 네, 강아지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마음이 가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말을 이어갔죠. 저도 강아지를 참 좋아해요. 어릴 때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참 그리워요.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우리 주위를 돌고 있었고 그분과 저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그분의 진짜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이 제 마음속에서 커지기 시작했죠.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달으며 저 사람의 속마음은 어떨까,
그의 진정한 성격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외로운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조금씩 준석 씨에게 다가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쉬는 시간에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쉬는 시간, 제가 먼저 말을 걸어봤어요. 준석 씨, 오늘 수업 어땠어요? 참 재밌는 주제였죠? 준석 씨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생각보다 흥미롭더라고요. 사실 이런 수업은 처음이라 어색했는데 점점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때로는 그의 눈빛에서 약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순간들이 저에게 작은 희망을 안겨주었죠. 알고 보니 그분도 저처럼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더라고요. 그는 외로움 속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제가 말했어요. 준석 씨, 혹시 강아지 밥 주러 가시나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준석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같이 가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강아지에게 밥을 주러 갔고 그 시간을 통해 서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우리는 더 쉽게 마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공통된 외로움이 서로를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었고 우리 사이에는 작은 공감의 씨앗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라났고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준석 씨,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참 좋네요. 우리 자주 이렇게 만나요. 준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영희 씨. 솔직히 이렇게 누군가와 가까워질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영희 씨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참 행복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함께 외로움을 덜어내며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싹튼 공감의 씨앗은 점점 더 자라나 이제는 서로의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수업이 끝난 후 커피숍에서 커피도 마시고 공원에서 산책도 했죠. 어느 날 준석 씨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영희 씨, 사실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외로움이 참 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사람들과 어울려 보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어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 적막함이 너무 힘들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준석 씨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시간이나 때워볼까 했었는데 영희 씨와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준석 씨. 이렇게 누군가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네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조금씩 더 나누기 시작했어요. 준석 씨는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동안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감정들을 조금씩 털어놓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우리 사이에 싹튼 공감의 씨앗은 점점 더 자라나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누군가에게 설렘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정말 가능한 걸까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그 설렘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고
마치 잊고 있던 봄날의 향기를 다시 맡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청춘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준석 씨와 조금씩 가까워지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이 많이 됐죠.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망설이며 입을 열었어요. 아들, 사실은 엄마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 엄마가 요즘 참 행복하단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엄마 마음속에 소중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어. 너도 아마 깜짝 놀랄 수 있을 것 같지만 엄마는 그동안 참 많이 외로웠거든. 그런데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가 오랜만에 정말 행복을 느끼고 있어. 이제야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 같아.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큰아들은 곧바로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정말 기뻐요. 엄마가 많이 외로우셨던 거 아는데 좋은 분 만나신 거라면 너무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작은 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더니 역시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죠. 엄마 좋은 분 만나신 것 같아 제가 더 기쁘네요. 외로우셨을 텐데 앞으로 그분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저도 마음이 놓여요. 두 아들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 느끼는 행복에 더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중요한 건 지금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그 따뜻함을 더 오래 간직하고 싶다는 것이었답니다. 준석 씨와 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서로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죠. 어느 날 준석 씨가 저에게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을 때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정말요? 저랑 같이 살고 싶다고요? 준석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영희 씨. 더 이상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게 싫어요. 저희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살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이도 있고 주변의 시선이나 자녀들의 반응도 걱정되었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준석 씨. 나이도 있고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도 되고.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어요. 준석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영희 씨. 앞으로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외로움 속에 머무르기보다는 준석 씨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함께 나눌 미래를 상상하며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답니다. 이사하는 날 준석 씨의 집으로 들어서는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준석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영희 씨, 드디어 우리가 함께 사는 집이 되었네요. 이제부터 여기서 함께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가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함께 커피를 마시고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저녁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집안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죠.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진짜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도 했어요. 서로의 생활 방식이 달라서 부딪히는 일도 있었고, 작은 습관의 차이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작은 일로 의견 차이가 생겨 잠시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어요. 준석 씨,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준석 씨는 한숨을 쉬며 웃었어요. 영희 씨, 우리 서로 조금만 더 이해해봐요.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준석 씨.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고 맞춰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워나갔어요.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도 더 깊어졌답니다. 어느 날은 준석 씨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어요. 급하게 119를 불러 병원으로 급히 갔죠. 준석 씨가 응급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눈물이 터질 뻔했답니다. 그동안 그분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를 말씀해 주실 때까지 시간이 참 더디게 흘렀어요. 다행히 큰 문제가 아니라 가벼운 뇌혈관 질환으로 빠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석 씨는 치료를 받고 안정된 후 입원실로 옮겨졌고 저는 그 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루는 병실에서 제가 말했어요. 준석 씨, 정말 많이 놀랐어요. 당신이 이렇게 갑자기 쓰러질 줄은 몰랐어요. 제발 건강 좀 챙겨요. 앞으로는 함께 더 조심하면서 살아요. 준석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미안해요. 많이 놀랬죠? 영희 씨, 나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건강을 더 잘 챙길게요. 당신도 나를 위해 건강하게 지내줘요. 병원에서의 시간은 힘들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해졌어요. 서로가 서로의 곁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죠. 퇴원하는 날, 준석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희 씨, 제 옆에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시간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답니다.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퇴원 후 우리는 더욱 건강을 챙기며 살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서로를 돌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준석 씨가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아 만나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많이 긴장됐지만 이제는 우리 관계를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 우리 두 사람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죠. 큰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사실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조금 놀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뵈니까 왜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 하셨는지 알겠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신 게 저희한테도 제일 중요하니까요. 작은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맞아요. 저희가 많이 찾아뵙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걸렸는데 이렇게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신 걸 보니 마음이 놓여요.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더 자주 뵈어요.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면 좋겠어요. 준석 씨의 아들도 미소를 지으며 말을 보탰어요. 아버지, 저도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두 분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아버지께서 외로우셨던 걸 알기에 이제라도 좋은 분을 만나셔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게 저에게도 큰 위안이 돼요. 앞으로는 저희도 더 자주 찾아뵐게요. 우리 모두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요. 준석 씨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희 씨와 저는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낼게요. 여러분도 자주 찾아와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만들어가요. 그렇게 대화는 화기애애하게 이어졌고 분위기는 점점 더 따뜻해졌어요. 모두가 우리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자녀들이 저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축복해주는 모습에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복지관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수근거리며 이야기하곤 했어요. 저분들 나이도 있는데 저러고 다니네. 그러게,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런 말들을 들으면 가끔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한 번은 미술교실에서 만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어요. 영희 씨, 저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을 찾고 행복해지려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영희 씨처럼 용기 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준석 씨가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거든요.
영희 씨,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다른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 말에 큰 용기를 얻었답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로 다짐했고, 그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사랑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답니다. 사랑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저처럼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용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늦게 찾아온 사랑이라도 그것은 여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랑이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피워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